됐어요? 되고. 보시면 돼요. 저는 뽑았어요? 네. 더 따야 되죠? 그러면 이걸 좀 당기고, 아이고, 당기고.
자, 소리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음성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일을 덜 끝나가지고요. 방송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엑스픽셀 계속 이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또 있겠지만 일단 계속 복습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업데이트한 게 있어요. 그래서 3D 보기라는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그것도 좀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지난번에 하기로 했던 게 뭐였냐면 외부 조적, 계단, 그 다음에 아마 철거 좀 해보자 했잖아요. 철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용이라는 부분이 기능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채팅을 못 보고 있으니까요. 보면서 이제 또 질문사항 있으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화면은 끄고요. 자,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방송에서 그 4K라든가 1080 이상으로 조정을 해서 보세요. 오늘 모니터를 바꿔가지고 4K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질이 안 나오신 분들은
밑에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상도 조정 기능을 가지고 전체 해상도를 좀 조정해 보세요. 그러시면 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물량 산출 기능에서요. 지난번처럼 땡땡 땡땡땡땡이죠. 주민 공동시설 인테리어 공사라는 샘플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파일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파일이 열립니다. 자, 이게 보시면 화면 구성이 여러분하고 좀 저하고 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옮길 수가 있는데 제가 CAD를 크게 보기 위해서 화면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없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3D 보기라는 기능인데 방을 하나를 골라 볼게요. 그리고 나서 방을 골랐죠? 그러시면 이제 3D 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3D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3차원으로 보여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Shift 마우스 가운데 휠 마우스를 누르시면 돼요. 자,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 마우스 가운데를 누르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뭐죠? 큐브 모양에서 내가 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퉁이 누르시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볼 수 있죠. 뭐 하부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도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탑을 누르시면 되고요. 3D를 끄고 싶으면 이렇게 3D 끄기를 누르시면 꺼지고요. 그 다음에 3D를 켠 상태에서 L 값을 누르시면 돼요. L1, L2, L3, L4, L5, L6. 내가 원하는 그 변수죠. 변수 L1, L2, L3, L5, L6까지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를 누르시면 바로 찾아가기가 돼요. 그 선분에 찾아가기. 그리고 만약에 2D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씩 눌러보시면 CAD 선분이 빨간색으로 보여요. L2를 누르시면 L2의 선분이 빨갛게 보이고요. L3을 누르시면 L3의 변이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죠. 찾기 기능이고요. 만약 이걸 3D 상태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3D 가서 변을 누르시면 해당 변만 보여준다. 자, 이렇게 보니까 보기가 편하시죠? 뭐 이게 이제 BIM 적산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전 단계 지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고도화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감재를 집어넣으면 이제 마감재가 표현될 거예요. 문짝도 집어넣으면 문짝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제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코스트 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델링도 같이 할 수 있고 적산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아마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는 아마 전반적인 기능이 다 구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창호 공제가 지난번에 캐드에서 뭘 알아봤었냐면요. 이제 창호 공제가 추가됐어요. 창호 공제가 뭐냐면 여기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창호예요. 창호 공제. 이 창호 공제를 우리가 바뀐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F5키를 누르시면
자원 화면이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자원 화면이 나와요. 이 중에 산출서를 누르시면 창호들이 나와요. 이 창호에서 내가 창호를 공개하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창호 공개가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산출서죠. 다른 왼쪽 산출서하고 오른쪽 산출서가 있어요. 여기에 창호에 가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의 창호를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하나씩 추가가 되죠. 내가 수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2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수량을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실에 들어가 가지고요. 다른 실에 있는 창호들이 있어요. 창호 공제값들이 있죠. 자, 여기 가시면 창호 공제값이 있어요. 다른 실에 있는 창호 공제값도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창호 공제도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서 변수키도 복사가 돼요. 그래서 다른 변수에 있는 변수를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자, 덮어 써버렸죠. 그래서 수치가 바뀌어 버려요. 만약에 L2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L2가 길이가 바뀌어 버렸죠. 근데 실제로 캐드 값이 바뀐 건 아니에요.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복원하려면 다시 도형 그리기를 누른 다음에 캐드가 뜨잖아요. 그럼 해당 실이 다시 떠요. 자, 다른 데 찍고 다시 오면 확실히 보이겠죠?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자, 값이 원상 복구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창호를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들어가셔서 창호를 선택한 다음에 이 창호를 공제할 때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창호 위치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호 목록에서 한번 찍고 드래그, 한번 찍고 드래그, 한번 찍고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창호 공제값이 위치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누르시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다른 실에다가 제가 공개했나 보네요. 자, 제가 어느 실에다 했나 볼게요. 취미실2가 맞는데요. 잠깐만요. 확인, 세이브.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개만 해볼게요. 세이브 됐나 모르겠네요. 세이브가 됐죠? 보시면 이제 창호 공제가 나와 있어요. 이 3D를 한번 볼게요. 자, 3D를 보시면 창호가 하나, 두 개가 빠졌어요. 빠졌죠? 여기 빠진 만큼 여기에 추가됐어요. 창호 공제가 추가됐고요. 만약에 이거 관련 없는 것들은 지우고 싶다 그러면 바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호 강제 관련이 없는 창호들은 컨트롤 D로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창호 공제가 이번에 추가됐기 때문에 좀 공부를 이쪽은 더 하셔야 됩니다. 이 기능을 쓰신 분도 있고 그냥 수동으로 하나씩 공제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자, 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에서도 한 번 더 해볼 거니까요. 공용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부를 했으면 공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용하고 내부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뭐가 좀 다르냐면요. 우리 공용이라고 그러면 어느 부위를 말하냐면 뭐 계단도 포함될 수 있고요. 복도라든가 이렇게 층마다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다가 산출하신 게 좋아요. 그래서 공용에다 가셔가지고 그래서 복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복도란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캐드에서 공용의 복도가 생겼어요. 복도가 생겼죠? 그러면 공용 복도에다가
도형을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복도라고 그럴게요. 복도. 복도를 만든 다음에, 복도에다가,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미리 보기가 돼요. 여기다가 창호를 이렇게 공개를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공개를 한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고, 다시 가서 복도를 볼게요. 자, 복도가 그려져 있죠? 이거 탑으로 볼게요. 자, 탑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복도하고 내부는 똑같이 생겼어요. 뽑는 방식도 같아요. 그래서 3D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3차원으로 보면 복도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자, 나머지 뽑는 방식은 같아요. 그래서 F5키를 누르시고, 여기서 F5키를 누르시고, 손목을 이렇게 가져와요. 손목을 가져온 다음에, 제가 아무 손목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고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닫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져온 다음에 산출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벽이다 그러면 벽은 W만 넣으시면 되고요. W, W, W. 이렇게 하면 창호 값이 공제가 돼요. 자, 창호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똑같은 게 세 개 들어가기 때문에 합산해가지고 마이너스 3을 해줬어요. 그래서 창호 공제 값을 캐드에서 가져온 값도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공용하고 내부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밑에 하부에 보시면 층 개소라는 기능이 있어요. 층 개소. 올려볼게요. 자, 층 개소가 있는데 복도가 똑같은 게 지상 1층에도 있고 지상 2층에도 이렇게 존재한다고 복도가 아니네요. 자, 지하 1층에도 존재하고 지하 2층에도 존재하고 지상 3층에도 존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뽑아가지고 곱하기 3한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X 픽셀에서는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똑같은 게 존재한다 그러면 곱하기 3 하는 게 아니라 1층에도 한 개, 2층에도 한 개, 3층에도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BIM으로 이제 가게 되면 각각의 층마다 위치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같은 위치에 3개가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층에도 한 개 있고 2층에도 한 개 있고 3층에도 한 개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도면을 그려낼 때 위치 값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층별 개소라는 기능을 넣었어요. 층별로 각각 하나, 둘, 셋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사실 여기 하나만 뽑았지만 3개가 된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중간에 여기 층별로도 개소가 있잖아요. 여기 3을 넣어버리면 한 층에 각각 3개씩 존재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주의하시라 이거죠. 그럼 3 곱하기 3이 돼버리니까 똑같은 복도가 9개가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량은 한 층에 있는 개소고요. 그 다음에 각 층별로 있는 개소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공용에는 이 층별로 이렇게 존재하지만 층에는 각각 하나씩 타임업 산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가시면 또 틀리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데 갔다 오면요 색상이 약간 다르게 보여요. 녹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녹색의 의미는 뭐냐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공유라고 넣어놓을게요. 자,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1층에서 뽑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상 1층에서 쓰고 있고 지상 2층에서 쓰고 있고 3층에서 쓰고 있다는 개념이죠. 만약에 하나를 삭제한다 하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삭제를 해버리면 그 층에서만 삭제가 돼요. 그냥 계속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용과 내부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공용이에요. 만약에 공용을 가지고 내부를 공용에다 산출해도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층 반복할 때 쉽게 산출할 수 있는데 개념 이해를 좀 하고 뽑으시면 되겠죠. 없으면 그냥 내부처럼 그냥 산출하세요. 중복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 있는데 계단은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하고요. 조적 한번 볼게요. 자, 조적을 한번 제가 뽑을 때 지금 그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적산 프로그램 중에서 이 캐드 기능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거의 다 안 돼요. 제대로 안 돼요. 되긴 되지만 어떤 경우는 폴리라인만 가져와요. 폴리라인만 가져오고 어떤 경우는 뭐죠? 직접 그린 것만 가져와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캐드 기능에서 보시면 조적에 가셔서 자,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가시면 캐드의 선분값을 읽어왔어요. 캐드의 선분값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뭐 더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클리어 해버리고요. 다시 그린다 할게요. 자, 창호 등록을 해제시키고요. 여기 클리어 해버릴게요. 지워버리고요. 폴리라인. 그러니까 저희는 라인이라는 기능이 없고 폴리라인이라고 다 했어요. 그래서 폴리라인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끝나요. 종료가 돼요. 그래서 다시 폴리라인을 두 개를 그려요. 또 폴리라인을 그려요.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이 선분들이 자, 벽에 있는 선분을 따왔어요. 그러니까 벽에 우리 저쪽의 라인들이죠. 저쪽에 중심선을 따오시든 한쪽 면을 따오시든 간에 캐드에서 한쪽 선분을 따와요. 그래서 아니면 중심을 따오고요. 저희는 중심을 따오면 좋은데 캐드에서 중심 따내려면 또 중심 잡아주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쪽 면에서 따오든 어떻게든 따오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호를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창호 공제를 표시해 주세요. 그래갖고 창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저적벽에 있는 개구부를 공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누르시고 다시 이 부분을 가볼게요. 자, (3D) 보기라고 볼까요? 자, 조적벽의 면적을 이렇게 3차원으로 보여줬어요. 이 조적벽의 위치가 정확한 이해가 되죠. 이 조적벽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곡선도 가능하죠. 그래서 3차원 보기 누르시면 3차원 상태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곡면, 곡선도 되죠. 곡선, 그 다음에 뭐 직선, 폴리라인 다 가져오죠. 그러면 한 층의 조적벽을 산출할 때 0.5B 쌓기 그러면 0.5B 전체 라인을 다 그려놓고 한 번에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가져올 때는 캐드에서 내가 클리어를 해버리면
여기 있는 상태가 지워져요.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에요. 화면 상태에서만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선분 선택 모드라는 게 있어요. 선분 선택 모드. 이걸 가지고요. 하나씩 선택을 하면 힘드니까, 하나씩 선택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ESC를 한번 누르면, 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 십자가 모양에서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한 번에 선분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CAD에서 선분을 다 찍은 다음에 한 번에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는 뒤에 레이어를 이용해서 안 쓰는 레이어들은 꺼버리면 되거든요. 안 쓰는 레이어는 꺼버리고 내가 가져올 선분만 선택해서 한 번에 드래그를 해버리시면 한 번에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시켜버리면, 지금 제가 첫 번째 방에다 했죠. 자, 첫 번째 방으로 다시 가면 한 번에 가져와 버리죠. 자, 3D로 한번 볼까요? 3D로 보시면 이렇게 벽 선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각각 선분끼리 하나하나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자, 저쪽에서는 벽의 선분에다가 H값 곱한 다음에 H값에서 창호 면적만 공개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출식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이걸 수동으로 바꾸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모든 벽의 높이가 H값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경우는 높고 낮고 할 때가 있어요. 뭐 봄 밑까지 산출할 때도 있고요. 슬라브 밑까지 산출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H1까지만 하겠다. 아니면 나는 L 곱하기 L2 곱하기 H2까지 하겠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W1이라고 넣으시면 자동으로 L1 벽에 해당되는 공지가 돼요. W2라고 넣으시면 L2 벽을 공개해주고 L3 넣으시고 L4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L1 곱하기 H, L2 곱하기 H 각각 계산되죠. 그래서 이 산식 코드를 이용해서 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이걸 못 믿겠다 그러면 직접 공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H1까지 넣어주겠다 그러면 가감을 넣을 수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H 값은 여기서 조정하는 거죠. H 값. 이 지역 변수를 활용하셔서 H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정 높이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 2.9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뭐 3이다 그러면 3.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벽의 전체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19.94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품목 같은 경우는 조족에다가 뽑을 품목은 딱 조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족에서는 경량 칸막이라든가 아니면 0.5 비사키, 1.0 비사키, 그 다음에 각와이프 뭐 구조틀이라든가 블럭 사키 이런 품목들을 여기다 산출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뭐죠? 0.5 비사키 이렇게 간다 그러면 미장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미장은 빼고 하는 거예요. 미장은 내부에서 산출하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벽돌만 산출하게 되죠. 경량 칸막이도 스터드하고 단열재만 여기서 산출을 해요. 스터드하고 그 흡음재죠. 흡음재만 여기서 산출을 해요. 그럼 뭐 C65짜리, C50짜리, 뭐 C75짜리, C90짜리 이렇게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량만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라든가 이 마감재 쪽은 내부에서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량의 어떤 오차가 훨씬 적죠. 그래서 이 조족이라고 해서 딱 조족만 산출하는 게 아니라는 건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스터드를 내부에다 산출하게 되면 힘들어요. 헷갈리죠, 나중에. 그래서 합벽만 내부에서 뽑아요, 합벽만. 합벽은 이제 뭐냐면, 이 벽체 부분에다가 우리가 석고보드를 한번 붙여주잖아요. 이럴 때는 이 벽은 확실히 그 방에 구분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방에다 산출하죠. 그런데 이 방도 아니고 저 방도 아닌 애매한 곳은 전부 다 조족에다 산출을 해버려요.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리죠. 그러면 이제 평면도에서 저적이라든가 칸막이 평면도를 보면서 선분의 길이만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65짜리다 그럼 65짜리 선분만 모두 그려요. 그 다음에 100짜리다 그럼 100짜리 선분만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더해요. 각각 더할 때는 아까 드래그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해서 가져와 버리죠. 이 기능이 X 픽셀에게 있기 때문에 저적벽 산출하기 아주 좋다는 거죠. 이제 귀찮은 일이 없어요. 기존에는 이거 다 더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뭐죠? 리습 오토캐드 리습에 그런 기능이 또 있어요. 뭐 개개인들이 뭐 만들어 놓은 기능이겠지만 각각 선분들을 다 그린 다음에 그 선분의 길이 값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이 값들을 모두 추출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요. 표로 만들어서 수식을 다 더해 주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뭐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복사해 와 가지고 이 산출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에다가 가로 열고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4.5 더하기 뭐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곱하기 h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기존 산출에서는 시간이 엄청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X픽셀에는 다 더해가지고 각각 L1부터 L8번까지 모두 다 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L1부터 L3까지만 더하겠다 그러면 가로 열고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곱하기 H 이렇게 넣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적 산출할 때 CAD 적산을 이용한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이게 리습이라든가 CAD 에드인은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엑스픽셀에는 이런 기능이 구현됐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조적은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별로 할 게 없어요, 조적에서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요령이 있는데, 조적에서 방수턱을 같이 산출해버려요. 방수턱을 같이 산출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인방도 같이 여기서 뽑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호 개수만큼, 공제된 개수에서 참조하면 되겠죠. 여기 창호에 공제가 쭉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조적벽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조적벽을 하나의 구간에다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스터드를 하나의 부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조적 0.5비사키를 또 하나의 방으로 잡고 1.0비를 따로 잡고 이렇게 그래야 구분해주면 산출할 때 한 번에 들어가니까 좋겠잖아요. 근데 0.5비하고 1.0비하고 같이 섞어놔 버리면 우리가 캐드에서 선분해서 가져올 때 두 개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가져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0.5비사키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뭐 0.5비사키 그 다음에 여기다는 1.0비사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비끼리만 더하고 0.5비끼리만 더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하겠죠. 구간이 아무리 넓더라도 전체 구간을 한 번에 가져와 버릴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런 기능을 하려고 안 되니까 알아보기 편하기 위해서 또 구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 개층이 넓어요. 이럴 때는 내가 어디까지 뽑았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킹을 해줘야 되잖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어떤 마킹으로 했겠죠. 색연필로 하다가 종이 도면일 때는 색연필로 하다가 색연필로 안 되니까 이제 캐드로 할 때는 이제 라인을 그릴 때 라인을 내가 그린 거하고 안 그린 거하고 구분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색깔을 구분을 했겠죠. 근데 그 캐드로 내가 그린 선분들을 다시 못 써먹어요. 왜냐면 캐드가 이 적산 프로그램 자체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를 한 번에 가져오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또 리습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읽어버리면 캐드 찍은 것들은 전부 다 0.5비는 전체 다 가져와 버리죠. 그래서 0.5비가 L1, L2, L3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다 더한 길이는 L값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면적은 필요가 없어요. 면적은 가져와 봐야 이 필요가 없는 거죠. 면적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면적을 산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넣으시면 되겠죠. A를. 자, 이럴 때는 어떠냐면 내가 인면도를 보면서 뽑을 때가 있어요. 캐드가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요. 조적벽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럴 때는
여기서 다시 봐볼게요. 조적. 자, 제가 0.5B, 0.5B 했죠? 자, 0.5B 가가지고요. 이 벽의 인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경사가 지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벽을 산출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거 다 쪼가리로 나눠서 넣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출하고, 이렇게, 아니면 전체를 더한 다음에 이 공간만큼 빼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확인하고, 세이브 해버리면 0.5B에 대한 A 값이 나와버리죠. 그렇죠? 탑을 볼게요. 탑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선분의 폴리라인이 바닥이 아니라 이때는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벽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산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훨씬 사라지잖아요. 산출식도 단순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산출식이 달라지니까 기존처럼 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복사해 볼게요. 스터드 물량을 코드를 복사해서요. 여기다 코드를 덮어 써볼게요. 자,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해도 품목이 입력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때는 A라고 바로 넣어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렇죠? A라고 바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L 곱하기 H 할 필요가 없이 바로 A로 끝나버리죠. 만약에 여기 창호가 공개된다 그러면 여기 창호 면적만큼 공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창호 공개할 때는 제가 아까 여기 창호 공개를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여기다 넣어버리죠. 뭐 A, D, 01이라 뭐 있다든가. 제가 이런 창호가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창호가 없는 창호면 이렇게 에러가 나와서 숫자가 물량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대로 된 창을 넣어주면 되겠죠. SD1이라고 넣어볼까요? SD1은 있네요. 보세요. 하나가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되면서 만약에 창호가 두 개다가 2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게 곱하기를 안 했네요. 곱하기 2를 넣어줘야 되는데 곱하기 2를.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면적에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단이라겠네. 조적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적은 어려운 게 없죠. 그 다음에 외부도죠. 외부인데 건물의 외부를 산출하는 것도 규칙성이 없어요. 외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쉬운 건물도 있고 어려운 건물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면 이렇게 뽑을게요. 그러니까 건물을 뽑을 때 층별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인면 단위로 뽑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면, 측면, 좌측면이죠. 좌측면, 그 다음에 우측면, 그 다음에 대면, 이렇게 각각 나눠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산출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별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평면도에서 보면서 폴리라인으로 건물의 외곽선을 그린 다음에 H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창호를 공개해주면 끝나겠죠. 이런 방법으로 뽑으면 정말 좋죠. 왜냐면 각 층별로 구분도 되고 좋은데 건물이 각 층이 달라요.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인면도를 펼쳐놓고 해야 되겠죠. 인면도를 펼쳐놓고 캐드에서 연 다음에 인면도, 자 정면도죠. 정면도에 가셔서 폴리라인을 이렇게 그린다든가 인면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산출을 해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세이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건물이
여러 조각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퍼즐로 됐다고 생각할게요. 퍼즐로 돼 있다고 생각할게요.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클리어하고요. 그 다음에 3분 선택으로 가셔가지고 ESC를 누르고 한 번에 드래그를 해버릴게요. 이렇게 세이브. 이거 3D건 3D로 보지 마세요. 자, 인면이에요, 인면. 그래서 벽에 A1, A2, A3 이게 뭐냐면 각각의 하나, 둘, 세 개가 가격 물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전체 면적을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으로 하겠다. 그럼 단열재 면적은 전체가 다 단열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 이 모양이 이건 석재고, 이거는 드라이비트고, 여기는 또 대리석이고, 각각 틀려요. 아니 판넬이고. 그러면 각각 재료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에 캐드 값을 가져와 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숨어져 있거나 건물이 각이 이렇게 틀린 경우들은 계산 이걸로 하려면 힘들어요. 왜냐면 오차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건물에 각이 이렇게 수평하게 해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산출해도 된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안 된 경우는 위에 평면도를 보고 해야 되겠죠. 평면도에서 라인을 그린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만약에 평면에서 산출한다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폴리라인을 건물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돼 있다 칠게요. 그래서 다른 방에다 해볼게요. 이때는 선분 선택으로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세이브. 이럴 때는 이제 창호 외부, 이게 외부잖아요. 그럼 창호 공지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외부에 창호가 존재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빼버리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자, 그 다음에 가서 캐드를 열어보면 뭐라? 창호가 저장이 안 된다 본데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외부에는 자고 공제가 안 됐나 보네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저장을 제대로 안 했을 수 있으니까요. 세이브. 다른 데 갔다 와볼게요. 저장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창호 공제 됐고요. 키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찍고 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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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 상태에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고 클릭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저장 됐나 모르겠네요. 이번에 됐네요. 자, 다시 가서 누르면 창호가 공개됐죠. 이 상태에서 3D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 개 층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건물이 엄청 큰데 한 개 층의 전체 테두리를 한 바퀴 돌렸잖아요. 이 전체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착이라고 생각하세요. 착이 빠진 거죠. 이렇게. 그럼 전체가 다 빠진 거죠. 자, 재료가 같을 때는 이렇게 한 방에 전체를 산출할 수 있어요. 외부를. 이렇게 되면 참 좋아요. 산출하는 사람도 편하고. 근데 이렇게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두 개로 재료가 나눠져요. 그래서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면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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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은 이제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예요. 복합 재료 세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각 선분을 구분하는 기능이라는 게 좀 만들어져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L1변은 재료가 뭐다, L2는 뭐다, 이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마감만 세팅해주면 산출까지 물량이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성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외부 산출은 아무튼 이렇게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부가 끝나면 계단을 한번 해볼게요. 계단. 계단이 좀 어려운데. 이제 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미완성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기능은 저희가 좀 기능을 바꾸려고 그래요. 계단에서. 계단을 가시면 자, 이 기존에 캐드로 된 게 있고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계단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계단의 타입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사실 계단 타입이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더 복잡한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적산 방식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기본 타입을 이렇게 4개 만들어 가지고요. 이 중에 하나 골라 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넣어줘요. 전부 다. 치수를 넣어줘 가지고 이 치수로 이걸 그려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실제 모양의 계단실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실로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계단실의 모양을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계단실에 이제 계단실을 뽑을 때는 구간을 잘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하층이죠. 그러니까 B1의 계단. 그래도 계단실도 만약 계단실이 두 개다 그러면 계단실 1번 그리고 1번인데도 B1층에 있다.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복사를 해요. 그래서 B2라고 이제 해주고요. B2가 그러네. 1F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EF. 자, 층별로 이렇게 산출을 하게 돼요. 근데,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아직 계단을 각각 산출했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아직 합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단실 뽑을 때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수량을 빼먹지 말라는 거죠. 수량이 이거 조합 안 하면요, 빼져버려요. 빼먹으니까 층별 개수를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계단실이 똑같은 게 두 개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지하층에다가 두 개 넣어주고요. 지상층에도 뭐 두 개 넣어주고요. 각각 두 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한 번에 끝나죠.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러면 한 타입으로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곱하기 2로 산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도형을 캐드로 그릴 수 있는데, 캐드로 못 뽑을 때는 그냥 손으로 직접 산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하층 계단은 이제 품목 잡는 게 이제 뭐 노하우기 때문에 참 어디까지 제가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적산 프로그램만 설명하면 되는데 최하층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가 들어간다든가 방수층 그 다음에 뭐 석재 우리가 화강석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그걸 최하층 바닥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3D를 보면서 하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이 3D 그림이 보이시죠? 이 보이시면
계단실의 최하층 바닥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층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디딤판, 그 다음에 뭐 첼판, 디딤판, 첼판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Shift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판, 첼판, 디딤판, 첼판, 디딤판, 첼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의 물량을 뽑는데 어떤 경우는 디딤판이 메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메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곱메타로 되어 있으면 뽑기가 편해요. 위에서 보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뽑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디딤판의 면적은 바닥의 면적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미터 단위로 뽑아야 한다든가 그럴 때는 뭐 폭이 300짜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단수로 계산한다. 그러면 단수로 계산하셔서 이제 산출해야 되니까 자동 산출 기능을 만들려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산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단 난간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적산 프로그램 들어가면요. 자, X, Y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도형을 그릴 때 X, Y를 계단식 정사각형으로 되는 경우는 사각형으로 됐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각형이라고 예를 들면 여기가 X가 3m면 Y가 Y가 7m라고 할까요? 7m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하단 참의 길이 뭐 1.5, 그 다음에 상단 참의 길이도 뭐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딤판의 너비가 300, 0.3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다리 높이가 0.16 이렇게 나올게요. 그리고 단의 개수가 뭐 15개가 있다든가 이렇게 넣을 때 여기 넣게 되면 R과 N을 곱해가지고 높이를 계산해요. 한 층의 높이가 2.4m라는 거죠. 그럼 뭐 단수가 뭐 늘어난다 그러면 15 더하기 뭐 3이 있다든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층의 높이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미리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SQRT 이게 있는데 이게 좀 이 수식을 우리 뭐 피타고라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단의 사선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M이라는 것은 사선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곱근이죠. S의 제곱근, R의 제곱근. 그러니까 S가 뭐냐면 디딤판이죠. 디딤판, 첼판. 그러니까 디딤판하고 첼판에 각각 제곱근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면 이 사선의 길이가 나와요. 그 사선의 길이 가지고 우리는 변수를 M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 디딤판과 첼판의 길이를 넣게 되면 사선의 길이가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겠어요? 계단 하부에 들어가는 면적을 구할 때 쓰죠. 그러면 단부죠. 계단이 있는 단부의 경사면의 길이를 다 더하게 되면 전체 면적이 나와요. 계단의 하부의 천장 면적이.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난간의 길이를 계산할 때도 쓰죠. 난간의 길이를 계산할 때도 이 길이에다가 플러스 여장 길이 있잖아요. 계단의 끝부분에 양쪽에 들어가니까 그 길이만큼 플러스 추가를 해주는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T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알아서 쓰세요. 왜냐면 변수는 뭐 이렇게 너무 길면 계산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하고요. 그 다음 T는 뭐냐면 M을 바로 나눴잖아요. 이거 뭐냐면 계단부에 들어가는 걸레바지가 있잖아요. 걸레바지가 뭐 돌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걸레바지 페인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걸레바지 페인트 면적을 구할 때 높이를 평균 높이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M을 나누기 2로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평균 두께를 가지고 걸레바지 면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근데 뭐 직접 재버리고 싶은 분들은 CAD로 재버리세요. 그래서 바로 인면들 보고 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산출식이 있는데 미리 만들어진 산출식이에요. 그래서
계단의 뭐 최하층 바닥 면적은 A로 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합 재원을 이용해서 이제 하셔도 되고요. 그럼 F5키를 누르시고 복합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복합 자원에 가셔서 걸레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걸레바지가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걸레바지는 B W니까 W에 가가지고 걸레바지 페인트가 있나 모르겠네요. 없으면 이걸 가지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만약에 이게 벽체라고 볼게요. 그럼 벽체면 바로 WH01이라고 넣어버리면 바로 계단의 면적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H값만 넣어주면 되겠죠. H1 값이 3.6이다. 3.6만 넣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H값을 하고 싶다 그러면 W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L이 빠져있죠. 만약에 이걸 위에 변수를 넣었으니까 X 더하기 Y로 해야 되겠죠. X 더하기 Y. 만약에 사각형일 때요. 곱하기 1을 해주면 전체 둘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뒤에 L값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CAD에서 면적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단실도 CAD로 그냥 재버리세요. CAD로 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게 안 하고요.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서는 W라는 공식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도 하나의 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닥하고 천장이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닥하고 천장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단실의 벽을 뽑을 때는 계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뽑으면 좀 이해가 쉽죠. 계단이 없다. 그러면 계단이 없으면 바닥하고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과 천장이 없는 상태로 산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 보인다 그러면 계단을 넣으면 되겠죠.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그 계단과 계단이 서로 교차할 때 옆에 측면에 약간 오차가 있었는데 그 끝까지 정확하게 뽑은 사람도 있고요. 그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무시하고 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실을 뽑을 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W를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뭐냐면 L 곱하기 H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단도 하나의 벽체다 이렇게 계산하고 해버린 거죠. 여기다가 창호를 공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호 공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실도 창호를 공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SDA라 할까요? SDA 곱하기 1로 해버리고요. 자, 그러면 벽체에서 창호 하나가 공제된 거예요. 창호 공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전체 창호를 공제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계단의 벽체가 되겠죠. 계단의 벽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컨트롤 Z예요. 단축키를 넣으시면 뭐 바닥, 그 다음에 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단축키를 넣으시면 Z1을 넣으시면 바닥이 생기고요. Z3을 넣으시면 천장이 나오고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 바닥을 뽑고 싶다 그러면 바닥 재료를 가져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바닥은 F 이렇게 넣었어요. 그 바닥을 F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이 안 맞으면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 캐드 면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산식을 못 써먹어요. 그래서 바로 A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만약 캐드로 쟀으니까 A 값이 돼버리겠죠. 위에 보시면 캐드 면적이라고 A가 있어요. 그래서 캐드로 직접 재버리면 캐드의 바닥을 바로 넣으시면 되겠죠. 이게 천장이라 말하면 이제 계단의 천장이겠죠. 계단의 천장.
계단의 천장이죠. 그럼 계단의 천장은 각각 층에다가 이렇게 산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에는 난간, 걸레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논슬립 이런 것들을 여기다 산출하시면 되겠죠. 기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기타는 Z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층 개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층 개수를 안 넣으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전체가 다 제외되어 버려요. 마지막에는 이 층별 개소라는 걸 꼭 입력해 주세요. 똑같은 실이 반복이 되면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단 실에다가 F5키를 누르시면 오른쪽에서 같은 위치를 찾아가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는가 모르겠네요. 이건 똑같은 걸 못 만든가 보네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F3키를 누르시면 복사가 돼요. F2로 바꾸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확인해 볼게요. 이게 드래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더블 클릭해서 할까요? 이 기능이 됐었을 텐데. 아무튼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2층을 뽑게 되면 다시 마찬가지로 같은 어디로 하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계단을 가지고 복사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층의 계단을 2층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확인하는가 모르겠네요. 뭐 이해가 안 되네. Alt 드래그 해볼까요? Alt 누르고 드래그.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철거를 어떻게 단출하냐고요. 그래서 철거는 철거 근데 이 철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뭐라고 설명하기도 참 어렵긴 해요. 왜냐면 똑같은 방식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철거라는 시를 그냥 옥탑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 철거를 각각 분할할 수 있어요. 바닥 철거 아니면 벽 철거 각각 구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철거라고 할게요. 철거. 그래서 철거도 컨트롤 이렇게 구분하고요. 컨트롤 Z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Z1번을 넣고요. Z2를 넣고요. Z3을 넣고요. Z4를 넣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내부처럼 똑같이 산출해요. 그러니까 뭐 신축처럼 철거도 물량을 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에 가셔서 유지 보수에 가시면 철거 아이템들이 있어요. 철거 아이템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본별 해체 공사 여기 가시면 건축물 구조별로 이렇게 철거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목조 칸막이 벽 철거다 그러면 가져오셔가지고요. 벽체를 넣은 다음에 산출은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W. 자, 전체가 만약에 칸막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L 곱하기 H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천장이다 그러면 천장 철거. 그 다음에 뭐 바닥 철거. 그럼 바닥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각각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 벽, 천장별로 무게가 있는데 이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철거가 있는데
경비에 가시면 철거가 있어요. 그 뭐죠? 폐기물 처리비가 있어요. 가셔서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기타 혼합물을 할게요. 혼합 폐기물로 보고 드래그해서 같이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면 면적이 만약에 A라고 볼게요. 면적이 A예요. 그럼 A가 면적이 100이라고 볼게요. 자, 100인데 바닥에 마루트를 철거를 하겠어요. 마루트. 그럼 마루트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비중, 그러니까 바닥의 비중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0.25다 그러면 0.25로 계산하시면 1제곱미터당 0.25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집계를 내면 폐기물 양도 같이 계산되겠죠. 폐기물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규칙성이 있다 그러면 하면 되겠지만 매번 달라요. 아이템이 바닥 마루트를 철거로만 돼 있지 두께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두께를 넣어주고 계산해야 되겠죠. 목적 칸막이도 마찬가지예요. 목적 칸막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게를 계산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뭐 30 곱하기 30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간격은 450에 600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450에 400으로 돼 있다든가, 300은 300 간격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1제곱미터당 무게는 다 달라요. 또 목재 비중도 매번 다 틀려요. 비중 오차가 심하죠. 대신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철거가 쉽잖아요.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는 여기 가시면 뭐 폐콘크리트라고 있잖아요. 폐콘크리트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폐콘크리트는 비중이 뭐 2.0이라든가 부피에다가 2.0을 곱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조적벽도 뭐 2.7을 곱할 수도 있고요. 비중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비중이 나와 있어요. 비중을 곱해서 이렇게 하세요. 철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뭐 뽑으시는 마다 다 틀려요. 폐기물 양도 안 맞고요. 폐기물 양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최적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적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철거하고 나면 부피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반출시키려고 그러는데 물량이 훨씬 늘어나 버리겠죠. 근데 그 부피가 얼마 늘어나는지에 대한 거는 기준이 없어요. 뭐 폐기물 전문 업체밖에 모르잖아요. 저희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설계서에다 그걸 넣어야 되니까, 임의로 넣다 보니까 부피를 계산 안 하고 지금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게로만 계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게로 부피로 계산 안 하고 무게로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무게로 계산하면 철거하고 나서 부피가 늘어나든 줄어드는 간에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한 10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기타가 있는데, 기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타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뭘 보면 가구를 산출했어요. 가구를 가구 번호별로 F001, F002, F003, F004 각각 가구별로 산출했어요. 그래서 가구도 들어가면 이렇게 캐드에서 따왔어요. 캐드에서 따온 선분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산출했어요. 그리고 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품목을 산출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만들어 놓은 아이템이긴 하지만 가구를 자작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작나무 18T, 15T, 그 다음에 HPL을 엣지면 노출,
그 다음에 또 내수 합판 6T, 18T,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쌓는 필름, PPT 필름, 이렇게 해서 넣고,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 가구 철물들이 들어가겠죠. 가구 경첩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또 이 책상 같은 경우는 바닥에 굽이 있잖아요. 굽을 각각 넣어서 가구 하나당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가구를 전체 제작 가구, 다 제작 가구예요. 제작 가구들을 전체를 산출했어요. 이 말이 가구지, 가구 하나가 방 하나 산출하는 것처럼 일이 많잖아요. 하나하나 다 산출되니까. 그럼 이 개수가 다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하부에 보시면 개수를 넣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구의 개수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가구를 산출할 때 이렇게 가구 전체를 각각 하나씩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마다 세분의 산출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구의 색깔이 좀 틀리게 보이죠.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여기 보시면 품목 구분이 있는데 구분의 합산 제외를 해놨어요. 산출식에 왜 합산 제외를 해놨냐면 만약에 이걸 합산 제외 안 해놓으면 이 품목들이 각각 공종별 직계표에 포함돼 버리겠죠. 그러면 가구가 이중으로 뽑게 돼요. 가구 목록도 뽑히고 가구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을 뽑히고요. 이중으로 뽑히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품목들은 각각 1위대가에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산출서를 1위대가로 드래그 하시면 이 자체가 1위대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위대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물량을 산출한 거예요. 이 품목들은요. 그래서 집계를 하시면 산출 근거 집계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집계를 하시고 기타 목록 생성을 제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은 빠져요. 그러니까 이 가구의 목록들은 다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품들만 한 번에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달려있는 거죠. 나는 기타 목록을 생성하지 않겠다. 거기 있는 부품들만 집계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품목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하부에 있는 것들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 할 때는 이렇게 각각 들어가셔서 합산 제외를 하셔야 돼요. 집계를 보시면 자, 집계표를 가시면 기타에 가시면 자, 목록만 나왔잖아요. 전체 목록만 나왔어요. 각각 세부적으로 산출한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개수가 다 한 번에 나왔죠. 자, 층별로 되어 있고요. 지하층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하층, 지상층 다 나와 있죠. 만약에 이걸 공종별로 보게 되면요. 공종별 집계표를 보시면 돼요. 공종, 그 다음에 사용 안함, 조회.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공종별로 보일 거예요. 공종별 집계표로. 그래서 기타에 가시면 가구들이 나와요. 자, 가구 목록이 한 번에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내역 연계를 누르시면 이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요. 보내기 누르면 내역서에 가셔서 내역을 넣으시면 되겠죠. 물량 연계는 지난주도 해봤죠. 그래서 물량 연계에서 가셔서 내가 필요한 집계표를 가져오시면 돼요. 자, 화면이 열렸죠. 자, 보시면 지금 공종별 집계표로 했잖아요. 그럼 기타 제작 가구 가볼게요. 자, 제작 가구에 가시면 제작 가구의 1대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까 제가 수량 산출서를 뽑았던 것들이 있죠. 수량 산출서에 있는 품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각각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대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수량 산출을 한 거예요. 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산출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했냐면 윈도우 제가 이렇게 창을 나눠 볼게요. 그래서 산출서에 가셨어요. 새 창으로라는 버튼을 누르세요. 새 창으로. 새 창을 누르시고 새 창을 누르면 이게 두 개 화면이 나눠졌어요. 그러면 산출서는 오른쪽에 윈도우 키 누르시고 오른쪽 누르시면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눠져요. 왼쪽. 자, 창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산출서. 그러면 가구들이 나오잖아요. 가구 1번 여기 나오잖아요. 가구 2번, 가구 3번 각각 다 있어요. 그럼 가구 3번에 가가지고요. 가구 3번에 있는 걸 다 지워버릴게요. 컨트롤 A, 컨트롤 D로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산출서, 이게 산출서예요. 각각의 산출서를 합산 제외시키는 것들이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당겨 보세요. 자, 어때요? 한 번에 들어버렸죠. 수량도 볼까요? 자, 수량이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1위 대가를 제가 이제 쉽게 만들어 버리죠. 이 상태에서 F7만 눌러버리면 다시 재계산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1위 대가를 만드는 작업이 이렇게 쉬워요. 쉬워졌어요. 왜냐면 수량 산출서에서 각각 뽑았던 것들이 있죠. 자, 안내 데스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분해했단 말이에요. 이 분해한 거를 기존에는 산출은 산출대로 해야 되고요. 그걸 갖다가 다시 입력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를 컨트롤 A로 다 지워버리고요. 내역서에 있는 1위 대가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래그해서 한 번에 가져와 버리죠. 이제 1위 대가 작업하신 분들한테만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공사 하신 분들은 이게 필요 없겠죠. 그냥 가구 견적받으면 되잖아요. 견적받아서 개수만 넣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 일일이 1위 대가로 풀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가구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합판의 그 품이라든가 이걸 일괄 조정해서 가격을 조정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가구 산출할 때는 이런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가구를 다 분해시킨 거예요. 하나의 그것도 공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또 적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오늘은 뭐 제대로 설명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자 하려니 힘드네요. 그래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X 코스트하고 X 픽셀하고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요. 돼 있다 보니까 두 개를 연계해서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적산만 하신 분들은 이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산출하면 돼요. 근데 1위 대가와 연관된 것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같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산출서를 그대로 당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안 했어요. 산출서로 당기는 기능도 필요하면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당겨서 필요하면 이걸 내역으로 바로 가져와 버리게 해요. 부분 업데이트 할 때 쓰겠죠. 그런데 직계표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직계표에서 내가 해당 공정만 바꾸겠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렇게 해당 공정만 바꾸겠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만 복사하세요. 컨트롤 C 하고 이렇게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내가 해당 부위를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넣어도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져오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